여보세요? 수백억 투자 계약서에 펜을 들던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 씨죠? 법무법인 정의의 윤서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인데요? 김만복 씨의 모든 특허권이 공익재단에 영구 신탁됐습니다. 귀사가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한 권리도 즉시 소멸됩니다. 남자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아니야? 특허도 없이 투자 받으려 했다니. 단 1분의 전화 통화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버린 그 노인이 수백억 원의 특허권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노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다운 요양원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도연이 내렸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를 열며 아내 최수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빨리 좀. 수미가 조수석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내리세요. 도연이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만복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만복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계시면 돼요. 요양 등급 재조정 받으려면 단기 입소가 필요하대요. 수미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만복은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등급 재조정? 네, 그래야 집에서 더 좋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여보? 수미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2주면 돼요. 금방이에요. 만복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트렁크에서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들고 가야 해. 아버지, 그런 낡은 가방은 두고 가세요. 여기 맡겨둘게요. 도연이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복이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만복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미가 주위를 둘러보며 도연의 팔을 쳤습니다. 그냥 놔둬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도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걷었습니다. 세 사람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만복 어르신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류는 다 보냈는데요. 도연이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장이 만복을 향해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만복은 아무 말 없이 소장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소장이 한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만복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보며 수미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연락은 어떻게 하나? 만복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쓰세요. 배터리 다 떨어졌지만 충전하면 될 거예요. 옷장에 옷 몇 벌 넣어뒀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꺼내다 보니니
옷장 안쪽 구석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쪽지를 떼어 펼쳤습니다. 통장은 이미 정리했어요. 집도 팔렸고요. 조용히 계세요.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쪽지를 구겨쥐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은행 통장 사본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액란에는 큰 금액들이 적혀 있다가 모두 인출 표시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갈색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래된 특허 증서가 보였습니다. 만복이 증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밀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증서 상단에 적힌 글자였습니다. 만복은 증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만복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스위스제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그렇게 서글프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만복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만복이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직원 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만복에게 항상 친절했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아,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만복이 가방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강호가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험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만복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강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복도 끝 자판기 앞에만 계세요. 10분만요. 고맙네. 강호가 다른 환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재빨리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만복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도연과 수미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이 우리 거야. 수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집 매각 잔금만 들어오면 내 회사도 살릴 수 있어. 당신 회사 투자건은 잘 되고 있어? 수미가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박 회장이 특허 문제를 자꾸 물어봐서 골치 아파. 그냥 아버지 기술 좀 쓰는 건데 뭘 그리 따지는지. 특허권은 아버님 거잖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뭘 알겠어. 이제 요양원에 박혀 계실 텐데.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미가 소파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다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버스 터미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갈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노숙 생활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만복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만복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남자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만복은 돈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만복이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스위스제 기계식 시계가 여전히 째각거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중고시계상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만복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만복이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점원이 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품이네요. 상태도 괜찮고 80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원이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만복은 돈을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는 그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만복은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한강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만복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할배. 일어나봐. 만복이 눈을 떴습니다. 불량 청소년 3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방 좀 보자. 한 청소년이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만복이 가방 끈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건 안 돼. 뭐가 들었길래 이래? 청소년이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만복이 벤치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나. 청소년 하나가 만복의 팔을 찼습니다. 만복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놓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이네. 그냥 가자. 청소년들이 욕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만복이 벤치에 기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만복은 폐건물 앞을 지나가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만복이 담요를 펴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 김만복 씨의 특허 기술이 해답. 신문 제목이었습니다. 만복이 신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복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청소부가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연과 수미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미의 손에는 새로 산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500만 원짜리야. 수미가 손목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 그런데 카드값이 한도 넘었다며?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 수미가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다니까. 박 회장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왜? 당신 기술 좋다며? 특허 문제 때문에 그래. 원천 특허가 명확하지 않다나 뭐라나? 도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미가 와인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럼 아버님한테 특허 넘겨받으면 되잖아. 그게 쉬운 줄 아냐?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신데. 그럼 어떡하려고? 수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야지.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적응 못하시면 치매 진단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당신 참 나쁜 사람이네.
수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거 챙기는 거지 뭐. 두 사람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만복은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특허법인 정도, 변리사 이 정도. 명함에 적힌 글자였습니다. 만복이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도 변리사님 계신가요? 이정도 변리사님은 5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복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실례했습니다. 만복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이 지하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만복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만복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하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복의 손은 여전히 가방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지하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만복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한 여자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그녀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아가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분 보호자 계세요? 서아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요. 서아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갈색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때 묻은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눈길이 갔습니다. 저 가방은요? 아, 저분이 꼭 붙잡고 계셨어요. 놓지를 않으셔서요. 대원이 가방을 집어들건 옆에 놓았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이 분주했습니다. 의사들이 만복을 진찰했습니다. 서아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가 심하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요.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원은 확인되셨나요? 네, 김만복이라고 하시네요. 의사가 차트를 서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만복이요? 네, 왜요? 아는 분이세요? 서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서아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갈색 가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꺼진 눈. 그런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만복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병원이에요. 지하도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서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복이 황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가 가방을 만복에게 보여줬습니다. 만복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실례지만 성함이 김만복이시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대성제조라는 회사 아세요? 만복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성제조, 알죠. 거기 사장님이 제 기술로 회사를 살리셨는데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셨어요. 뭐라고요? 만복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아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만복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회사를 접어야 했을 거라고요. 만복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성 사장님,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만복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드님이요? 저를 요양원에 버려뒀죠. 제 재산 다 가져가고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가 쪽지를 남겼어요. 통장도 정리했고 집도 팔았다고요. 만복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아가 만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만복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저도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소중히 하세요? 만복이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서아가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문서에 멈췄습니다. 이건... 서아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허 증서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지만 특허 문서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고밀도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서아가 증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지금도 유효한 특허예요? 네, 그럴 거예요. 연구 특허로 등록했으니까요. 만복이 대답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글쎄요. 옛날 기술인데요. 만복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을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내일 사무실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일단 내일 보면 아실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더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한 회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테크 대표이사 김도현.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은 병실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아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특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만복의 특허를 인용한 기업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도연테크가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기술을 훔쳐 쓰고 있었구나. 서아가 도연테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설명을 읽어보니 만복의 특허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서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조사관님? 윤서아입니다. 아, 변호사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급한 조사건이 있어요. 도연테크라는 회사 아세요? IT 쪽 회사죠? 요즘 투자 유치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 회사 대표 김도연의 동선을 파악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투자 계약 일정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뭔가 큰 건가요? 아주 큰 거예요. 사례는 두둑하게 드릴게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안에 보고 드리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특허 신탁 절차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병원으로 만복을 데리러 왔습니다. 만복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제 사무실로 가시죠. 네, 그러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서아가 만복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서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아는 책상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서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만복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르신 아드님 회사 자료예요. 도연테크요. 만복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이가 회사를 하고 있었나요? 네, IT 무역 회사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서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핵심 기술이 어르신 특허랑 똑같아요. 만복이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내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요.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복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아가 만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하시겠어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복수요? 네. 법적으로 정당하게요. 서아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드님 회사가 3주 후에 큰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에요. 수백억 규모래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어르신 특허가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 없어요.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특허권을 공익재단에 신탁하시면 돼요. 그럼 아드님은 더 이상 그 기술을 쓸 수 없어요. 만복이 소파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단이요? 네.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이요. 어르신 이름으로요. 서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르신 특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수백억은 될 거예요. 서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복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 돈으로 훌륭한 재단을 만들 수 있어요. 만복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게요. 서아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중요한 건이에요. 잠시 후 젊은 남자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어요? 특허 신탁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단 설립 관련 자료도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서아가 만복에게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복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만복을 법무법인 소유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만복이 책을 덮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아드님 회사 투자 계약 날짜가 확정됐어요. 3주 후 수요일이래요. 서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연회장 예약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약식을 한대요. 만복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서아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편안히 계시면 돼요. 심판은 제가 내릴 테니까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도연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린 도연이 자전거를 타며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의 집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수미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야. 3주 후면 우리도 대박이야.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미가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박 회장을 설득하다니. 뭐, 아버지 기술이 좋으니까 가능한 거지. 도연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수미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괜찮으실까? 요양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없어. 조용하신가 봐.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3주 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심판의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수미가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투자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드디어 계약하시네요. 박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기술이니까요. 기대가 큽니다. 박 회장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미가 도연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떨려? 아니, 전혀.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도연이 가슴을 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서명하시죠. 박 회장이 펜을 꺼냈습니다. 도연도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계약서 위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씨죠? 차갑고 사무적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윤서아 변호사입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인데요? 주위 사람들이 도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만복 씨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서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왜요? 김만복 씨께서 본인의 모든 특허권을 공익재단에 영구 신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서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김도연 씨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십니다. 또한 무단으로 사용 중인 특허에 대한 권리도 즉시 소멸됩니다. 도연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법적 통보입니다. 지금 귀사본사로 등기우편이 발송됐고요. 자택으로도 같은 서류가 갈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수미가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연은 수미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취소하라고. 그게 무슨 짓이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김만복 씨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된 일이고요.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배달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대표님 계신가요? 배달원이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비서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받아 도연에게 가져왔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허권 영구 신탁 확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서류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 무슨 일입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박 회장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비서는 미리 준비한 듯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박 회장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대표, 귀사의 핵심 기술이 다른 사람 특허를 무단 사용한 거였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특허 소유자가 권리를 회수했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됐습니다. 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약은 무효입니다. 돌아가시죠.
투자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꾼 아니야? 특허도 없이 투자 받으려 했다니. 수미가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수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도연과 수미만 남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리 없어. 수미가 도연을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시각 법무법인 사무실에서는 서아가 전화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아가 다가갔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만복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서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는요. 다만 만복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만복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재단 일을 시작해야겠죠? 네, 그러셔야죠.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만복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끝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에서는 부부의 싸움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만복이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도연이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패에는 자유언론 취재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황색 언론으로 악명 높은 기자 장민수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아. 장민수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 돈은 가져왔어? 장민수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랑 사채로 겨우 모았어.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장민수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뭘 원하는데? 기사 하나 써줘. 윤서아라는 변호사 있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민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그 변호사? 꽤 유명한데?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어. 치매 걸린 노인한테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도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장민수가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증거는? 증거는 내가 만들어줄게. 그냥 기사만 자극적으로 써줘. 장민수가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3일 안에 터뜨려줄게.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형. 근데 말이야. 장민수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나 모르는 일이야. 알지? 걱정하지 마.
책임은 내가 질게. 도연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장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각종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명 변호사, 치매 노인 재산 가로채 논란.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윤서아 변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노인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며 변호사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 진짜 양심 없네. 노인 학대 아니냐.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니. 서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아 변호사,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만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쟤 때문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5명의 변호사들이 서아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 이 기사에 대해 해명해 보시오. 대표 변호사가 태블릿을 서아 앞에 놓았습니다. 서아가 기사를 훑어봤습니다. 거짓입니다. 김만복 씨는 치매가 없으십니다. 증명할 수 있소? 물론입니다.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만복 씨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정신과 검사도 포함돼 있고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신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서아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특허권을 공익재단에 신탁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자유의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일단은 징계를 보류하겠소.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다시 논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이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언론 대응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미팅 요청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오후 3시에 뵙죠. 서아가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도연 부부의 통화 녹음.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서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론법 전문가 최은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안 좋네요. 최은정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필요해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럴 작정이에요. 서아가 파일을 최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김만복 씨가 겪은 일들이요. 최은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노인 학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운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정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언제 기자회견을 열까요?
내일 아침이 좋겠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은정이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과 수미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 저 여자 이제 끝이야. 도연이 맥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수미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댓글 봐. 사람들이 완전히 화났어. 그럼 아버지도 돌아오시겠지? 도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버님이 우릴 선택하실 거야. 두 사람은 다시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아가 준비하고 있는 반격을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아는 사무실에 남아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만복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거짓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장 앞에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아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윤서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보도된 기사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서아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뒤편 스크린에 만복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복입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아들 김도현과 며느리 최수미가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단기 입소라고 속였지만 사실은 영구 격리였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모두 빼갔고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탈출해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면에 만복이 노숙하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폐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아 변호사님은 제 은인입니다. 저를 구해주셨고 제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특허권을 재단에 신탁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아가 다시 마이크 앞으로 섰습니다. 이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아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도현, 최수미 부부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짐이야. 요양원에 박아두고 우리 인생 살자고. 수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늙은이가 뭘 알겠어. 재산만 잘 챙기면 돼. 기자들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만복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서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요양원 입소 일주일 전부터 거액이 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만복 씨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치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서아가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김만복 씨의 최근 정밀 검진 결과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으신 거고요. 치매는 전혀 없습니다. 서류가 기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서아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김만복 씨가 탈출하던 날 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만복이 낡은 가방을 꼭 안고 비상구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아버지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를 시도했고요. 화면에 도연테크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기술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김만복 씨의 특허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 보도는 모두 거짓이었나요? 네, 악의적인 왜곡 보도였습니다.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연 씨 측에서 돈을 주고 기사를 사주한 겁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견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1시간 후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서아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은정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서아가 지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폐륜 아들, 아버지 버리고 재산 가로채 70대 노인, 거리 방황 끝에 구조대 유명 변호사, 노인 구한 진짜 영웅. 댓글도 역전됐습니다. 저런 자식들은 처벌해야 한다. 변호사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김만복 할아버지 힘내세요. 도연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미가 TV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괜히 언론에 돈 쓰니까. 수미가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수미를 밀쳤습니다. 닥쳐. 너도 찬성했잖아. 난 몰랐어. 증거가 이렇게 많은 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죠?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수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오해예요. 부인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수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도연 부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만복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만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재단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서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죠. 설립 인가도 곧 날 거예요. 만복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게 새 삶을 주셔서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게 돼서 기뻐요. 서아가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도연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연이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만복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아가 그의 옆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만복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피부치보다 따뜻한 노인복지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새 건물이었습니다. 만복이 흰 장갑을 끼고 현판 제막 끈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그 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동시에 끈을 당겼습니다. 붉은 천이 떨어지며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한 공무원이 만복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복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만복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모든 걸 잃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윤서아 변호사님입니다. 만복이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구해주셨고 제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죠.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재단은 저처럼 버려진 어르신들을 돕겠습니다. 피부치보다 따뜻한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만복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리셉션이 끝나고 두 사람이 재단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만복이 창가에 섰습니다. 서아가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르신. 만복이 서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게 딸이 되어주시겠어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혼자예요.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달라요. 진짜 가족처럼 절 대해주셨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제 딸이 되어주세요.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으로요. 만복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기꺼이 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아는 재단의 상임 이사가 됐습니다. 만복은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최첨단 돌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에 지부를 열었습니다. 만복은 매주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복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좋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복도 따라 웃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혁신적인 복지 모델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표창장 수여식에 만복과 서아가 함께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만복 이사장님, 윤서아 이사님.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만복과 서아가 해변가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재단이 새로 개관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지 않으세요? 서아가 만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저도 그래요. 서아가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그 가방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이요? 네. 특허 증서가 든 그 낡은 가방 말이에요. 만복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운명이요? 네. 그 가방이 없었으면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아가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면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만복이 처음으로 서아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아버지. 서아가 만복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렵 도연은 교도소에서 면회실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미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명품 가방은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몇 년 후였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만복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감독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만복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버려진 노인, 전화 한 통으로 심판하다.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재단에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만복이 재단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차 드세요. 고맙다, 딸. 만복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야.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서아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했습니다. 폐륜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버려진 노인,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가끔 잔인할 정도로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니까요. 도연은 아버지를 짐으로 여겼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짐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낯선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고 평생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만복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존엄과 자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말입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나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